팔이나? 응? 야, 우리 노래 틀고 수업 막.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령수학교 수학원 중학교 2학년 중학사관이 역사 조용히 하세요! 상급! 자, 김동진의 강의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 아니, 이따가 이제 없어요. NG. 나 아닐 거야, 할 겁니다. 우리, 네, 1강 이어서 우리 이어서 2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끄럽습니다, 우상우 때문에. 뭐 우상을 때문에요? 시끄러워, 솔직히. 시끄러워요. 잘 들립니다, 이거 다 들으면요. 이거 들으면 막, 김나연이랑 신상현이가 공부하면서, 에이! 하고 막 던질만한. 죄송합니다. 당연히 안 봄. 아직 안 봐요. 문제 있어요, 김나연이는요. 망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크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사람이 있지요. 유형원입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유형원에다 여러분들 표시해주세요. 가만히 와요. 원, 밑줄, 원.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원. 빨간색하고요? 네, 빨간색 표시해주세요. 원. 들리. 자, 그래가지고 얘는 주장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균전론, 균. 자, 문제점 이건 균은 뭐냐면, 땅을 골고루 균일하게 나누어 줘서 모두 농민들이 똑같이 농사를 짓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이익입니다. 이익. 자, 또 표시하겠습니다. 이익에다가 숫자 2를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이 나라에 쓰고 있나요? 먹 때리고 있어, 지금. 먹나래. 장민호! 네? 뺏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뺏어 그럼. 그러려고. 9170에 3974인가요? 아니요, 280은 370다. 9170에. 9170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2810이었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자, 한전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게 제 한을 두자는 거야. 아니, 이거 자세히 불러요. 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난 농사 성공했어. 돈이 많어. 그럼 당연히 어떤 욕심을 가질까?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지. 그럼 당연히 또 어떻게 하려고 할까? 당연히 땅을 살려고 하겠지. 이거를 못 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농민들이 농사를 망치더라도 절대 자기 땅을 못 팔게끔. 또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농사를 욕심 많이 지어서 농사를 더 많이 지으려 하더라도 땅을 그래서 못 사게끔 막아주는 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이게 사상이었습니다.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또 필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성호사설. 책 이름 표시해주세요. 동그라미 표시해줍니다. 성호사설. 동그라미요? 네,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이 성호라는 게 이게 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익이 쓴 책 이름이 성호사설입니다. 이게 책 이름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 나옵니다. 자, 정약용. 근데 정약용이랑 그게 좋지 않지 않아요? 북한이잖아요. 그게 뭔데? 왜 공동하면 북한? 잠깐만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자, 굉장히 어려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정약용, 자, 밑줄 쳐주시고 3이라 표시해주세요. 자, 맞아요. 자, 박민영이가 지적하기를, 정약용은 저 북한 사람이랑 관련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 말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여기는 이런 말 쓸 겁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여존론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요. 자, 빨간색 밑줄, 공동소유, 공동분배. 여러분들 가로 안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여러분들? 네. 자, 마을 다닌 토지를 모두가 다 같이 소유해. 다 같이 갖고요. 그 다음에 수확물을 다 같이 나눠 갖습니다. 엥? 이거 어떤 사상이지, 얘들아? 그렇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땅이 다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다 같이 마을 단위로 땅을 갖고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농사 지으면 양만큼 나눠 갖자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과정이 바로 북한에서 했었던, 이거를 우리가, 천리마 운동도 관련이 있고요. 네. 옛날에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맞아요. 북한에서 옛날에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 옛날에 다 일본 사람들 땅이었을 거 아니야. 침해받았을 거 아니야. 이 땅을 다 억지로 다 강제로 몰수돼.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농민들한테 공짜로 땅을 모두 나눠주는 거야. 모든 사람들 땅 공짜로 다 생기고 태백산맥에 나오는. 맞아요. 자, 이런 사상이 바로 나중에 북한이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정약용 선생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돈을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사게 했습니다. 돈 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호동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은 아니지만, 물론 생각이 차이겠지만, 여러분들. 네. 솔직히, 돈 없는 놈이 어떻게 땅을 얻게 삽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북한은 그걸 아니라는 거지. 북한 같은 경우는 돈 없는 놈들도 땅을 꽁꽁 나눠줘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성공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사겠네요? 그렇지요. 잘 살려고 못 살려고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처음 어렸어. 좋은 거지. 맞아. 거지가 없잖아. 북한은 거짓 상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소리가 정말, 아유, 사고 치는 건 정말, 무사하고 정말. 내가 안 했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나, 내가 쏟은 거는. 네, 제가 했습니다. 자, 빨리 쉬어갖고 빨리 닦으세요. 잘못을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자, 이런 말이 있었고, 여러분들. 자, 상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말은 없는데요. 자, 제가 판상 밑줄. 직업적 평등 주장이란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수원이야? 네, 직업적 평등 주장. 누구나 다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양반속 일을 해야지. 그쵸,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자, 홍대원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파란색 밑줄. 문벌제장. 좋은 거다. 자, 박지원 동그라시 하겠습니다. 수레와 선박. 이유 빨간색 동그라미 한다면 대표 하나 표시해주세요. 되게 재밌는 주장인데요. 자, 박지원 말입니다. 얘는 이걸 말해줄게. 수레. 어떤 거 먹고 수레? 그거 운반할 때. 운반은 왜 필요한 건데? 힘드니까. 뭘 운반할 건데? 쌀 왜 운반해? 팔아야 거예요. 살을 팔려고. 그렇지. 그래서 수레를 열심히 하라고 또 배를 열심히 활용해서 대량으로 무역을 해야 그래야 전체가 발달한다는 걸 이런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쵸? 네네. 또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화폐 유통의 필요성 강조. 빨간색 밑줄. 자, 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돈이 유통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평통보? 상평통보. 네, 이것도 엄청 던졌던 사람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양반제도 비판. 양반이 비판합니다. 헐! 뭐라고 비판했을까? 일 안 한다고? 세금 안 낸다고? 그렇지. 열심히 이렇게 허세만 부리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양반들은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럼 얘네들은요? 어. 양반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근데 얘네들 양반을 왜 비판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런 계층을 모두 다 비판하는 거예요. 지를 비판하는 참고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방금 박하영이 말한 건 어떤 의도였냐면은, 자, 분명히 박지원이 양반인데 왜 양반을 비판하느냐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럴 만한 배경이 있어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냐면요. 자, 분당 중에서, 현재 이 시기에 사실 영조, 정조 때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무슨 평책? 상평책. 네, 상평책 시기 있었습니다. 상평책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요, 그래도 여전히 세력이 강했던 가장 큰 계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인세요? 서인이 제일 강하고요. 이 서인이 나중에 이제 노론이라는 세력과 소론이 쪼개지는데요. 어쨌든 결국 서인이 가장 강세입니다. 이때 나머지 동인은 없지요. 북인 거의 망했습니다. 남인 세력이 있는데 이 남인 세력이 여기에 꼽사를 껴가지고 이 탕평책을 하려고 실시했던 거예요. 그 남인 세력 대부분이 다 실학자예요. 결국은 남인 계열이었던 정치에서 소외받았던 이 정치 소외받던 소외층들이 이렇게 탕평책 실시하는 과정과 함께 실학 공부를 강조해가지고 성리학 그만 공부해라. 너희는 지금 잘못 공부한 거다. 그만 너희들이 권력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실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만 주장하는 서인 세력,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었던 노련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름을 했던 배경이 나왔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많이 좀 어렵지요? 네. 이런 말이 있었고, 여러분들. 자, 파란색 밑줄, 열하, 일기, 파란색 밑줄, 양반전. 열하기가 이게 열하라는 그 지방이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정말 실제로 있는 박지원이, 얘가 정말 청나라 다녀왔어요. 청나라를 다녀온 그 기행문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소비를 자극하여 생산 확대. 자, 빨간색 표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유식한 말로 재물론이라고 합니다. 재물론. 글씨가 또 안 보인다고 또 찡찡대 거릴까요? 역시 글씨 너무 안 보이는군요.
미안해요. 자, 재물론이라고 합니다. 재물론. 재물이 이게 같은 말 이게 물건입니다. 자, 어떤 말 했냐면은, 박자가 말한 건 이거예요. 물건은 많이 사야 된다. 절약? 좋은 걸까, 절약? 절약은 니은. 절약하면 나라가 망해. 군대 중에 이렇게. 왜 그럴까, 얘들아? 김현, 절약하면 나라가 망한대, 왜? 경제 발전 없어. 돈을 안 써.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물건이 안 팔리지.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 안 만들겠지. 그럼 나라가 망해요. 망하겠지. 이래가지고 돈을 써야지. 절약을 안 해야지. 소비를 해야 물건이 팔리겠지. 그 물건 파는 사람은 돈 벌겠지. 그럼 그동안 또 다른 또 소비를 하겠지. 그럼 또 다른 물건이 또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료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자, 선거통신의 개혁론이 있지요. 자, 빨간색 밑줄.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 빨간색 밑줄. 퍼내는 차고. 무슨 뜻? 자꾸 쓰래. 뭐 하는 겁니까? 뭘 비한 거야, 이게 지금? 소비? 그런 소비를 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빨간색 필기해 주세요. 퍼내면 차고, 소비. 자, 반대입니다.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물을 버린대. 물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이건 지금? 절약. 그렇지. 빨간색 표시해 주세요. 절약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열심히 우물 퍼듯이 열심히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박자는 결국은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많은 생산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실학 이유와 한계입니다. 자, 빨간색 별표 하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실학입니다. 결국 의의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자, 빨간색 밑줄. 개혁적, 근대 지향적이었던 거. 빨간색 밑줄. 결국은, 자, 이렇게 실학을 배우면서 그 당시 성량을 공부했던 이런 사회에 뭔가 하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렇게 실학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김옥균, 박영효, 박지원의 손자였던, 누구였지? 박규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배우게 되고, 청나라를 배우게 되는 중요한 개화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개화사상이라는 말이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명성황후 등장 나오는 말들이에요. 명성황후 때. 무슨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때 나오는 단어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자, 박한기 지적했던 대로. 자, 파란색 밑줄. 정치에서 소외된 계층. 파란색 밑줄. 이게 바로 무슨 계층이었다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분당들이 뭐였다고요? 남인 계열이었던 겁니다. 자, 파란색 필기 남인.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노론 계열과 소론 계열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계층에 비해서 남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실학 공부해봤자 왕이 잘 기대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한계였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개혁은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이 이 결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지. 우리 이제 20쪽입니다. 20은 되게 쉬워요. 20쪽이요? 네. 근데 되게 쉬운 만큼 되게 또 다 외워야 돼요. 짜증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하나하나 여기 그냥 설명 따로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천천히 그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0쪽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문화.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국사 내용 중에서 무슨 문화라고 적혀있는 그 단원이 있지? 이 뜻은 그냥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네. 무슨 고려의 후기의 문화, 맨날 삼국시대의 문화, 조선의 후기의 문화, 다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요? 무슨 고구려에 무슨 옛날에 있잖아. 무슨 영가칠번 금동열의 입상, 백제의 미소, 열심히 외웠지요. 경천사, 시청스타 열심히 외웠던 거 있을 겁니다. 불국사, 이런 거. 다 문화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지요? 문제 잘 안 나와. 네네네. 자,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자, 국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국학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학은 이런 뜻이에요. 국학은 이게 소위 말한 이게 우리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이거든? 우리나라의 학문 뭘까? 자, 일단 이거 반대말. 우리나라 학문의 반대는 다른 나라의 학문이겠지. 무슨 공부일까요? 서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부 무슨 공부였겠어?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공부. 중국어. 그러니까 어떤 공부야? 외국어. 언어. 외국어.
아니, 이게 꼭 언어란 개념은 아닙니다. 한글. 우리나라 공부가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 세계사. 아니, 너무 쉬운 거 얘들아. 역사. 알고 보면 이거예요, 알고 보면. 자, 우리나라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배운 게 있습니다. 무슨 학? 문화. 싫어. 성리학이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저 조선 후기 문화라는 것은 이거는 성리학에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 또는 우리나라의 지리, 우리나라의 미술,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각종의 무슨 뭐 예술 이런 걸 포함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국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어려운 단어 전혀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자, 역사 연구입니다. 일단 국가 발달 앞서서 자, 빨간색 밑줄 무쌍의 발달 때문에 등장했다고요? 실하게. 네, 빨간색 밑줄 실학의 발달. 여러분들 자 표시해주세요. 성리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밑에 표시하겠습니다. 성리학 X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익입니다. 이익 방금 배웠죠? 이익 무슨 농학파? 또 나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자, 중국시 역사를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대한 파란색 밑줄 실증적 연구 주장. 우리나라를 제대로 실증하자는 겁니다. 실증 무슨 증학 관련? 고증가? 네, 고증 관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지요? 뭐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안정복입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 동사 강목. 자, 파란색 밑줄. 자, 고조선 건국 이전부터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동이조기로 써주면 고구려 역사라 볼 수 있는데, 고구려 역사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우리가 발행한 책이 바로 동사 강목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 동사란 말 자체가 이게 동쪽의 역사. 자, 어딜 말하는 거겠어? 동쪽이 어디야? 중국의 동쪽.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역사를 표시한 내용이에요. 강목이란 말이 이 리스트예요, 리스트. 알았습니까? 그래서 동쪽 역사를 쫙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겠습니다. 듣공, 유듣공. 유듣공. 자, 이건 쓴 책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발해고. 빨간색이요? 빨간색 동그라미. 완전. 자, 발해 역사는 어느 나라 고? 아니, 발해고. 발해 역사는 우리나라 고. 이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방금 말했습니다. 다 들었지요? 네, 이달에는 내꼬. 발해고. 죄송. 자, 때리고 싶죠, 여러분들? 당황한다. 방어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렸어요. 네. 특히 이런 강의를 듣는 특히 늘 당황스러운 우리 이다원이 있을 겁니다. 이다원의 그 불력적인 그 얘기가 있었지요. 혜빈아,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왜요? 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무사고 이날의 커플, 박하영, 장민호 커플, 또 누구 있었지? 참여의 여정수 커플, 버리고, 윤혜빈이랑 이다원 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윤혜빈이 또 집에 방에 가려서 또 가버리고. 이다원 혼자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방선배랑 같이 있었어요. 방선미도 커플이 있었죠, 방선미도 커플이. 그냥 혼자 가봤어요. 자, anyway,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솔로를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맞아요. 솔로 천국이에요. 커플은 지옥입니다. 우리끼리는 또 분량이 생긴다는데. 김선호! 솔로는 천국이에요. 솔로 짠 네, 뭐, 자기 솔로 안다 이거죠? 넌 없어져야 돼. 그럴까요? 네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동휘. 자, 뭐라고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근희. 자, 표시만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연려실, 기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언급되진 않아요, 거의. 자, 한치윤.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외워야 될 사람은 결국 누구? 이익이랑 안정복이랑 유득공 정도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이근희가 아마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지리입니다. 지리 꽤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이중환. 이 쓴 책 이름이 유명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택리지. 자, 이거 어떻게 외운지 암? 이상한 거다. 자, 리지 아니에요, 자, 이 책을 거꾸로 하세요. 뭐가 된다고? 지리, 책, 자, 이중환이 쓴 책 내용은 무슨 내용? 지리. 네, 지리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우호. 이거는 그쵸? 자, 이중환이 쓴 책을 뭐라고 한다고? 지리책. 무슨 내용이라고? 지리 내용이라고요. 책 이름을 거꾸로 발음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날 겁니다. 알았습니까? 책 리즈를 거꾸로 해봐. 지리책. 이 책은 지리 내용이라고. 이게 안 돼요. 지리책. 야, 선우야. 알겠네. 한국말 이해되는데 네가 하는데 왜 하지? 리지를 거꾸로 해봐. 지리잖아, 지리. 자, 그 다음에요. 아니, 드롭바야. 자,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재밌는 내용인데, 자, 제 책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좀 예를 들면, 구루 사람들은 키가 크다. 키가 크면 뭔가? 키가 크고 무식하다.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날은 이 마을을 분명 가면은 여러분들 손해를 본다. 바로 맞지. 자, 총알을 맞지. 충청도 사람들은 강이 있고 말이 느리다. 이 사람들은 뭔가 삶의 인심이 푸근해 보이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 조용히 좀 해봐. 안 들려. 그래가지고 결국 충청도 사람들은 굉장히 인심이 좋기 때문에 무역하면 이제 굉장히 잘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탱지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지도를 다 그린 게 아니라 각 지방의 특색들을 글로다 쓴 거야. 이게 바로 탱지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약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이게 또 고1 때 고1 때 여러분 바로 나온 내용인데, 생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4가지를 적혀 있다고 하는 4가지. 우리가 필요한 4가지 이게 아닙니다. 뭐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또는 어디다가 뭐 묘를 사와야 되는지, 각종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사토기 책이 있을 겁니다. 자, 지도입니다. 자, 파란색 밑줄, 정상기가 쓴 책 이름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국지도. 여기, 이런 말이 있네. 최초로 백리를 일적으로 축소. 엥? 우리가 축소하는 거, 우리가 유식하면 우리 뭐라고 부르지? 축척. 오케이. 자, 파란색 필기합니다. 축척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정상기의 책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2cm인데, 이게 1대 5만, 이런 거 있잖아. 완전 싫은 거 있었죠. 사회시간 열심히 했던 거 이거예요. 자, 정상의 동국지도. 자, 최초로 백리를 일적으로 축소. 파란색 밑줄 써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태기를 추가를 해주세요. 최초에 백리를 일적으로 축소했단 말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측 표시. 자,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자, 김정호가. 이거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네모, 대동여, 지도별표 하나. 정말 실제로 발로 뛰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발로 그렸다니 이게 발 컨트롤이 아니라. 김정호 이거 했는데 왜 김정호 감옥 가지 않았어요? 네, 감옥 갔습니다. 네, 맞아요. 감옥 갔어요?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자, 김정호 대동여 주전이 실제 이 사람이요. 1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린 지도인데요. 나중에. 네, 맞아요. 이 지도가. 보고 들어온다고. 네, 맞아요. 흥선대원 이거 이제 바쳤습니다. 흥선대원 당시 이제 고정 아빠였죠. 흥선대원은 이 김정호가 그린 딱 지도를 보고 나서 흡족해한 것이 아닌 이거를 엄청나게 막 열받아서 얘를 막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제가 중요한 게 군사 정보인데 이게 만약 딴 나라로 유출되면 어떻게 됐느냐?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다 쳐들어올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겁을 먹어가지고 김정호를 다 칭찬해준 게 아니라 우리 김정호를 감옥에 가지고 오히려 얘를 죄를 졌다고 합니다. 죽였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일생에 거의 반면에 바쳐서 그린 그림이 그 당시에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그건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접을 수가 있었대요. 접어서 이렇게 분철이라고 하죠. 분철. 접을 수가 있었고 또 이거는 나무를 찍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복사도 가능했답니다. 되게 훌륭한 지도죠. 근데 왜 가졌대? 불태웠어요, 그래서? 태웠다며요. 네네네. 그러죠. 지금 폭발할 때 불태웠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한글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연구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활용했었는데요. 자, 파란색 밑줄, 신경준이 쓴, 자, 파란색 밑줄, 훈민정음, 운해. 훈민정음 우리말이죠. 우리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한 책이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유이가 쓴 책이 있어요. 파란색 밑줄, 언문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자,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 동국, 문헌, 비고. 자, 필기해주세요. 이게 그 당시 있었던 동국, 문헌, 비고는 조선의 네이버.
네. 없는 게 어쩌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게 바로 옛날에 있었던 동국 문헌비고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그 사전입니다. 아, 미안해요.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네. 안 돼요. 동국 문헌비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봉유설입니다. 지봉유설.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쓴 지봉유설 시초의 그런 백과사전입니다. 네이버. 또 나와있네, 그치? 이익의 무슨 사설? 성어설 또 나와있네요, 그쵸? 그 당시, 이익은 중용학파, 역사책, 백과사전 다 쓴 거. 이게 뭐야? 중요하지 않아요. 표시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자, 이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되게 쉬운 거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자, 그 당시 보면은, 자, 서양문에 수용된 게 있었답니다. 자, 두 번째를 좀 봐주세요. 자, 파란색 밑줄, 세계지도, 천리경, 자명종, 화포. 피험대 혹시 모르는 단어 있나요? 있어요. 네, 천리경 뭘까? 천리경. 그 망원경. 천리경 망원경. 알았죠? 세 번째는 자명종 뭘까요? 자명종. 시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네. 또 있는 거 있지, 화포, 대포예요. 이 당시 화포 정말 그 알만 퐁 나가는 그 대포가 아니라 대포를 쏘면은 그 알이 터지는 장렬탄이 수입되는 겁니다. 여기 빠져있는 하나 또 추가해주세요. 또 어떤 거 들어오냐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안경. 안경이 이때 수입됩니다, 안경. 그래서 옛날에 정약용의 초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약용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딴지요. 아닙니다. 자, 사용인의 표류입니다. 자, 벨테브레가 대포 제조법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수영 배운 적 있었지? 네, 파란색 밑줄, 하멜이슨, 하멜 표류기. 이거 언제 이거 나왔어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개 재미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문명한 바다안에 있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천문학과 역법입니다. 이익, 또 나왔어요, 이익. 천문학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서양 천문에 관심을 있었답니다. 이익, 또 나왔어요. 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옛날 외운 적 있다, 없다, 세계지도. 고려만국전도 그거. 또 나왔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고려, 만국, 전도 또 나와 있고. 외우느라 엄청 오래 파란색이요? 파란색 동그라미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파된 거예요. 수입된 거고요. 자, 그러면 중년말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홍대용. 아까 배웠는데. 자, 너 수원 갈래, 홍대 갈래 할 때 그 홍대지요, 홍대용. 뭔데요? 집어 던진 것 같아요. 밖에 선생님도 있고 뭐 집어 던졌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세요, 밖에 있는. 선생님이 개 싫어하나봐요. 자, 그 다음에 저 표시하겠습니다. 뭐라고? 홍대용이 빨간색 개 싫어하나봐요. 수학 선생님 날 왜 싫어합니까? 드립을. 네. 박수를 제가 던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요. 오늘 저 중3 수학법 중중이잖아. 신세기형도 오겠구나. 자,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동그라미, 지전설. 무슨 뜻, 지전설? 그렇지.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헐. 그 당시에 지구가 돈대. 그거 하면. 이걸 생각한 게 바로 홍대용입니다. 알았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러면 실학자가 괜히 이렇게 실학기 한 게 아니라, 성역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발명을 낸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법의 김육, 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의학과 기술입니다. 자, 허준이 쓴 책 이름 왠 적 있었지? 또 나왔어요. 자, 파란색 밑줄, 허준이 쓴 동의보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이재마가 쓴 책 이름이 동의수세보원인데, 책 이름을 여러분 외우시지 마시고요. 책 이름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빨간색 네모, 사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사상의학. 네, 여러분들, 앞에 나라면 여러분들 영어 소설 세 번째 적혀있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네, 사람의 처방을 서로 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 이런 사람한테는 뭔가 자극적인 음식을 덜하고 약간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자극을 덜 주는 걸 이렇게 처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좀 차갑거나 어떤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자극적이고 약간 뜨거운 음식을 줘가지고 또는 몸에 열기를 많이 줄 수 있는 음식을 처방해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체질을 나눠가지고 처방할 방법을 이재만 사람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런 의학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러면서 농업기술입니다. 자, 농업기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뭐가 있냐면, 알 필요는 되냐면은, 파란색 밑줄,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나중에 열 필요 없을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자, 거중기 꽤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거중기. 맞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빨간색 밑줄 정약용.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니까 수학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자료 3번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이 거중에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그런 도리의 원리 이용하는, 네, 맞아요. 예, 말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또 표시 또 할게요. 빨간색 밑줄.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가지고 무슨 선을 만들었다고요? 네, 빨간색 밑줄. 수원 화성 건설이 이용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 하고 떠오르는 게, 마스, 금성, 지구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뭔 말인지 암? 무슨 개그인지 암? 행성 생각하면 안 된다. 행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그가 아니야. 뭐 화성인 바이러스 할 때 그 화성을 만들었다면 안 됩니다. 뭐 하는데? 개그네. 이건 개그였네요. 나. 아나.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우리 21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면. 얘들아, 우리 꽤 금방 하지요? 자, 21쪽입니다. 문화의 새로운 발전. 여기 또 꽤 공부 많아요. 어디까지 하는데요, 오늘? 우리 20일까지만 합니다. 네. 거의 끝나가지요. 빨리요. 자, 서민문화의 발달 인내요.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있잖아. 조선 정의 같은 경우는 누구의 문화였어? 모든 문화들은. 양반. 그렇지. 양반의 문화였지? 이제 양반의 문화가 아니라 누구의 문화라고요? 아니구나. 네. 자, 그럼 문제. 서민들이 왜 문화를 이제 즐길 수 있었을까? 자, 김선호야. 자, 추측해보세요. 추리해보세요. 이젠 양반뿐만이 아니라 서민들도 문화를 즐겼대. 왜 가능해졌을까? 국민들이 그냥 돈이 생겨. 그렇지. 서민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그냥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빴는데 먹고 살기 바쁜 게 아니라 돈이 남았네. 그럼 공부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글도 쓰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그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민야가 무슨 뜻인지 알았나요? 네. 자, 표시하겠습니다. 자, 서민문화의 발달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자, 10분째 동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빨간색 밑줄 표시해주세요. 상민층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항상. 이게 방금 선호가 말했던 논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서당 동그라미. 서당의 보급. 이제는 우리나라의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열심히 이제 글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서민문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문 소설이 아닙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무슨 소설? 한글 소설. 근데,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밑줄. 자, 누구에 대한 참여를 비판한다고? 네, 서얼이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중인들의 계급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글로 다 써있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전 빨간색 밑줄. 춘향전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에 배웠던 단순하게 그 이도령을 좋아하는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또 어떤 섰던 모습이죠? 시청자예요. 그지? 자꾸 뭐 술을 따라 뭐 수청을 들게 시키죠?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나쁜 모습. 그치? 그 당시에 그런 공무원은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감히 양반의 계급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같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글 쓰여진 소설은 상우야. 결국은 누구에 대한 잘못 거짓된 선? 누구에 대한 비판? 자, 서민 비판이라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글 소설은요. 자, 누구에 대한 비판, 누굴 비판하는 거라? 그렇지. 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양반의 위선, 그리고 양반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는 게 한글 소설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알았지요? 네.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 밑동그라미, 사설 시조. 자, 빨간색 밑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혹시 국어 시간에 배웠나요? 사설 시조? 네. 자, 사설 시조의 반대는 그냥 시조예요. 그래도. 맞아요. 자유시에 맞아요. 서정시이기도 하고요. 서정시 배운 적 있나요, 여러분? 네. 알죠?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죠. 감정 노래하는 노래죠. 이거는 그냥 시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조 율격이라는 게 있었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반단심이야. 가십줄이 이시랴. 이렇게 나와있는 이런 정확한 음보를 없애고 쫙 엄청나게 긴 장면에서 나가는 시를 바로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면서 알고. 선생님 국어선생님이잖아. 국어선생님이에요? 쌤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쌤이 보는 국어 선생님이요? 네. 진짜요? 네, 쌤보다 국어 많이 합니다. 국어도 또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동백꽃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개 좋아할 것 같다. 그다음에요. 좋아하는 애를 왜 자, 또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판소리 동그라미, 탈출 동그라미, 빨간색 표시해주세요. 꽤 중요합니다. 자, 판소리. 이게 그냥 그 판소리가 아닙니다. 얼쑤. 양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결국, 한글소설, 판소리, 탈출. 다 누굴 다 까는 겁니까? 양반 까는 겁니다. 자, 빨간색 밑줄. 현실, 풍자. 여기 빠져있지만 또 필기해주세요. 누구 비판한다고? 양반. 네, 양반 비판. 네, 잘 기억해줍니다. 여러분들께 중요합니다, 이거. 자, 마지막 우리 예술의 변화입니다. 자, 문학이 또 나와 있지요? 또 있습니다. 또 나왔어! 제가 지원 가겠습니다. 나와 있죠, 박지원. 네, 빨간색 밑줄. 박지원이 쓴 양반전, 허생전. 또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양반의 비선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중요 시간 여러분들 안 중요합니다. 자, 미술 중요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진경산수화. 자, 필기해주세요. 진경산수 말 한 번 해석하기 되게 엄청 쉽습니다, 이거. 자, 필기하겠습니다. 진경산수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자, 경치를, 산과 물을 그린 화. 이런 뜻이에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jpg. 네네. 자,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진경선서 무슨 뜻? 진짜 경치를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옛날에 그림 어떻게 그렸길래?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무슨 유도원도 노유도원도 어떻게 그린 그림입니까? 꿈에서. 진짜 꿈에서 본 그림을 딱 앉아서 그냥 그리는 거. 끝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정말 가가지고, 어허, 멋있구나 하면서, 진짜 가가지고, 정말, 자, 금년에 가서 정말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모습이라는 거지. 그쵸? 이건 정말 실제로 그린 그림이라는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산천 사치절을 모사했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인왕 지색도. 이거 어느 산?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왕산이니까 인왕산. 가나산 이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쌤이 태어난 그 산이 인왕산이에요. 서대문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경북궁에 있는 산 인왕산이죠. 자, 더 추가시켜주세요. 이거 빠져있지만, 금강전도라는 그림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최민, 금강전도. 무슨 산? 금강산. 맞습니다. 이 두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서대문인 거 근데 보세요. 어디에요? 네? 저희 어디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미술에 있는 거, 진경산수와 표 안에 있는 거. 자, 민화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민화. 자, 누가 그린 그림? 서민이 그린 그림. 민화란 뜻이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최민이 그린 그림 아니에요. 민화 아닙니다. 최민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풍속화.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세요. 자, 빨간색 밑줄, 생활의 모습을 생동하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사람 이름 기억합니다. 김홍도, 신윤복. 옛날 이거 혹시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 배경했던 드라마 이 내용이에요. 참고로 김홍도는 주로 남자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고, 신윤복은 여자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호풍정, 신윤복, 여러분 잘 안 보이지요? 우리 왼쪽 아래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여자들이 이게 지금 하얗게 나와 있지? 이게 모자이크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제대로 색깔이라면 이게, 여자가 옷을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었네. 안 입고 있어요. 좋은 사람 입고 계시다. 굉장히 훌륭한 걸 많이 많이 그렇지요. 네, 책이 들고 있어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빠져있는 게 있는데, 자, 이 시기 때 니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필기한 사람은 하세요. 춘화라는 게 있어요. 춘화. 뭘까요? 몰라요. 디자인이요. 이장에 있었던 야동이네. 야사예요, 야사. 야한 사진이 얘는 춘화라고 합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나는 필기하지 마세요. 아이, 춘화. 오늘. 자, 맨 마지막입니다. 사체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자, 김정희가 쓴 추사체라는 거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 건축은 여러분들 뭐 외울 거냐면은, 자, 파란색 밑줄, 법주사 팔상전, 화성. 이렇게 서로 저 하나 있다는 건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공예입니다. 공예는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백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백자 누가 쓰는 걸까요? 양반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도자기 옛날에 엄청 비쌉니다. 서민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도자기 옛날에 서민들 어떻게 사나요? 돈이 너무 비쌀 텐데 이거는. 또 있습니다. 저 빨간색 밑줄 청화백자. 이렇게 도자기를 썼지만 이거에 반대로 서민들은 뭘 사용했다고? 옹기. 나무를 만든 글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목공예품은 주로 생활용품을 주로 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알려드릴게요. 숙제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요. 숙제는요. 숙제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해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6쪽 다 해주시고요. 18, 19 다 해주시고요. 쭉 불러줘요, 그냥. 네, 21부터 23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초부터 23초까지랑 16부터 23초까지라고 했는데. 네네네. 결국은 자, 16부터 23까지 여러분들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요, 우리 목요일날 8시에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가 이제 그날 좀 찍으면 마칠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다시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숙제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알았지. 태양이 오늘 100일이. 그러니까 얘는 길게라. 아니야 원래 찍고 있는 거야.